사각 박스를 올려줘야 되겠죠. 이 사각 박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컴포넌트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야 늘러붙지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옵셋으로 30 엔터 해주시고, 여기 지금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냈으니까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우클릭해서 메이크 컴포넌트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구멍을 한번 내볼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하면 잘 안 될 텐데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서클을 하고 이 두께를 요 뒤쪽으로 밀어 놓으면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자, 왜 안 될까요? 자, 왜 안 되냐면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지금 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원을 그린 후에 뒤로 밀어줘야 가공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밖에서 그리면 얘는 따로예요. 얘하고 이 덩어리하고는 지금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지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아예 따로 원을 하나 그리시고 두께를 주신 후에 얘도 그룹화 시키시고 이렇게 밀어놓고, 자, 툴을 하나 데려오겠습니다. 이 솔리드 툴을 가져와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원 기둥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구멍이 뚫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밖에서 그려봤자 이 컴포넌트는 편집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는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편집을 하셔야 뭐 이 컴포넌트 자체에 수정이 있는 것이죠. 면을 분할을 하고 여기로 들어와야 면이 분할이 되는 거고, 면이 분할이 돼야 따로따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이 담요 같은 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옆모습으로 보고요. 어디 갔죠? 옆모습 보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자 그리고 아크로 1, 2, 3 하고 여기 지우고, 그죠? 이제 그대로 복사할까요? 복사. 이렇게 그려서 면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라인, 불필요한 선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두께값을 주면 얘하고 똑같거든요. 그쵸? 간단합니다. 자, 이런 굴곡이 들어가 있는 요 쇼파, 이것도 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사각형 그리시고 두께값을 준 다음에 좀 더 줄까요? 그 다음에 아크로 이만큼 그리세요. 그 다음에 경로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아래도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자, 이 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선이 많아요. 이렇게 곡선이 많으면 약간 좀 어설프죠. 네, 이 곡선 튀어나온 게. 곡선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용량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요 스크래치, 지난번에 샌드박스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스크래치를 해서 스무브 기능으로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용량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이런 쿠션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용량을 많이 먹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3D Max에서 하면은 훨씬 부드러워 보이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거를 여기로 가져오면 돼요. 이게 다 호환이 되거든요. 모델링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러면 맥스에서 가져와서 써도 되지만, 아니면 뭐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하신 거를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병 모양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병 같은 거를 하는 방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스에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급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자꾸 마우스가 흘러내립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면을
아유, 잘못 그렸습니다. 자, 이쪽 화면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면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을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팔로우 미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병이 나오는 거죠. 여기 스임이 마우스가 흘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팔로우 미 기능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합체만 시키면 뭐 요 쇼파는 완성이 됐네요.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다 컴포넌트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자, 클릭해서 컴포넌트화를 다 시켜주시고요. 이동으로 이동할 때도 이거를 한 번에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3D이기 때문에 X, Y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치수를 놓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치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절해서 적당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뷰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상한 항아리 같은 것도 한번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정면 본 상태에서 Z축 값을 맞추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재질을 놓고 여기 손잡이하고 등받이를 하면 되는데, 일단 등받이하고 손잡이는 쉬우니까 여기는 기울어졌네요. 기울어서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측면을 보시고, 이쪽 측면이죠. 자, 사각형으로 그리신 다음에 아크로 이렇게 그려서 손잡이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도 이게 불편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뺄까요?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서 두께를 30 주고, 자, 지금도 보시죠. 얘를 컴포넌트를 하지 않고 그렸더니 지금 여기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면 이 요소를 컴포넌트화를 시켜줘야 나머지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겹쳐 그리면 제가 이렇게 빼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컴포넌트화를 하나하나씩 꼭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발견했으면 됐는데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0 고요. 짧으니까 좀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컴포넌트화를 시킨 다음에 Q 버튼 눌러서 약간의 회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쇼파를 완성을 했습니다.